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이번엔 실천기술론 10회 길잡이 2장이죠. 정신역동 모델. 여러분 여기 보시면 기출은 뭐 10회 미만이에요. 한 7, 8회 정도 기출 뜨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인행사에서 다뤄진 부분이 다시 그 실천기술론에 중요한 챕터로 다시 또 들어왔다라는 것은 후반이지만 또 들어왔다는 건 중요하니까 두 과목에 걸쳐서 나오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출제 기출 분포가 낮다고 해서 간과하시면 안 되고요. 요즘에 또 그 문제의 특성이요. 8과목이 과목 경계를 막 넘나들면서 문제들이 나오는 특성들을 좀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런저런 거 생각하신다면 인행사 부분하고 실천 기술론에서 다루고 있는 정신역동 이론, 모델 이 부분들은 조금 면밀히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11쪽 보시면 이제 핵심 알기에서요. 정신역동의 기본 가정에서 심리결정론, 정신결정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모든 인간의 활동에는 목적이 있다. 뭐 정신적 목적이 있다. 특히 무의식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또 생애 초기의 경험 아주 중요하다. 이런 것들 기본 가정. 그 다음에 우리가 정신역동 모델에서 지형학적 관점과 구조적 관점에서 빙산의 일각으로 비유됐던 뭐예요? 의식, 전의식, 무의식에서 의식은 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래서 거대한 지형학적 빙산 덩어리 그림 뭐 여러 번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의식, 전의식, 무의식 그리고 요 각각들을 좀 구분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고요. 구조적 관점에서는 원초와 자아, 초자아 해갖고 프로이드 연구의 후반에 지형학적 관점에 이제 더하게 되지요. 그래서 원초와 자아, 초자아 역시 어때요? 그 작동의 원리 같은 거, 뭐 현실 원리, 쾌락 원리, 도덕 원리 뭐 이런 것들하고도 좀 비교해 보시고 1차적 사고 과정, 2차적 사고 과정 이런 거 배우셨죠? 연결 학습하시고요. 정신역동 모델의 개인 목표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실천기술론에서는 아무래도 이 부분의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뭐죠? 정신역동 모델은 도대체 어떤 치료 변화를 목표로 하는가? 한마디로 뭐죠? 무의식의 의식화, 확장된 자기이해, 통합된 자기이해,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자신에 대한 통찰력,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훈수배 개념, 뭐 이런 것들 되게 중요했고요. 정신역동 모델의 개입 과정 해갖고 이 과정,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모델들 배우게 되는데 각 모델들의 개입의 과정들이 어떻게 섞어놔도 이건 정신역동 모델의 개입 과정이야 이렇게 알도록 공부하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 관련된 문제들 그 다음에 정신역동 모델의 개입 기법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뭡니까? 중요한 개념들이죠. 전이와 역전이 그 다음에 훈수 자유현상, 꿈의 해석 등등 이런 것들이 중요한 관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주요 그 개념이고 기법입니다. 예, 그러면 실력 쌓기 문제부터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1번 볼게요. 정신역동 모델에 대한 기본 가정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신역동 모델에서 이 모델을 설명하는데 기본 가정에 해당하는 것들 무의식의 가정 그렇죠. 정신역동 모델에서는 무의식의 힘이 어때요? 아주 중요하고 가장 막강하다고 보고 있죠. 그 다음에 나번 사회적 학습을 중시했다. 사회적 학습은 어때요? 사회학습 이론에서 중요시하는 개념들이죠. 사회학습 뭐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거 뭐 우리가 알버트 반투라의 관찰학습이라거나 뭐 또 그러니까 행동주의와 연결되는 그런 내용들 그렇기 때문에 나번은 정신역동 모델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답은 일련의 발달 단계를 설정했다. 예, 우리가 배우는 많은 학자들 중에는 인간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 어때요? 연구하고 설명하고 자기의 학설을 내놓은 학자도 있지만 아닌 학자도 있는데요. 정신역동 모델은 인간의 발달 단계를 5단계로 설명하고 있지요. 심리 성적 발달 단계, 리비도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일련의 발달 단계 설명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환경결정론에 기초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틀렸죠. 정신역동 모델은 환경에 대한 언급은 거의 중요시하지 않고 있고요. 다루는 거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뭐죠? 심리결정론 그래가지고 정신역동 모델에서는 인간의 내적, 정신적 에너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지요. 그러니까 기본 과정으로 옳은 것만 골랐더니 가다 정답은 2번이네요.
자, 이번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타인에게 의존적이고 수동적이고 미성숙한 성격 특성은 어느 단계의 욕구가 적절히 충족되지 않았을 때인가? 바로 뭐죠? 구강기죠. 리비도가 입에 집중되어 있는 시기를 구강기라고 하는데요. 구강기의 욕구가 너무 과도하거나 불충분하게 충족되었을 때 우리가 구강수동적 성격이 발달한다 하는데, 이 구강수동적 성격의 대표적인 내용이 지나치게 낙천적이거나 타인에게 의존, 그러니까 낙천적이다, 또 의존이다, 그러니까 수동, 미성숙, 과도한 의타심, 이런 것들. 또 같은 시기에 우리가 또 나타날 수 있는 게 구강 공격적 성격에 가고, 구강 공격적 성격은 좀 과학적 성격. 그래서 이런 성격이 크게 되면은 지나치게 논쟁적이라거나 비꼬기를 잘한다거나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에서 제시된 것은 리비도가 입에 있는 단계의 구강기에서도 구강 수동적 성격의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문기 보기 2번 있는데 거기서는 항문 공격적 성격이나 항문 강박적 성격, 또 남근기에 남근기 고착 여성의 성격 특성, 남성의 성격 특성, 이런 것들을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은 보기에 제시된 내용과 문제 제시된 내용과 정답은 구강기지만 어때요? 다른 기도 얼마든지 이런 유형의 문제 옷을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3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환경을 지배하여 불안을 통제하려는 자아의 수단이다. 그 다음에 이것에 따라 자아는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때까지 쾌락을 추구하는 긴장 해소를 유보한다, 지연한다, 이거예요. 욕구를 지연하고 통제한다. 이성적인 차원에서 행동의 결과를 평가하고 자신의 행동 과정을 결정한다. 바로 정답은 뭡니까? 현실 원리죠.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보더라도 쾌락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왜 그래요? 불안을 통제하려고 한다. 자아라는 말이 나오죠. 욕구를 지향하고 긴장 해소를 유보한다. 이성적 차원이다. 이런 거 했을 때 쾌락은 관계가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쾌락은 원초화의 원리, 충족되지 않은 욕구에 대해서 긴장 해소, 이런 어떤 본래의 욕구 충족을 위한 쾌락 추구,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온 내용, 자아의 컨트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현실적으로 찾는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현실 원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른 원리들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2등은 무슨 원리일까요? 쾌락 원리. 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아의 불안 통제의 수단, 사회적으로 현실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 이성적인 것, 욕구의 지연, 이런 것들에 대한 긴장 해소의 유보, 이런 것들, 바로 에고의 현실 원리.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슈퍼이고의 도덕 원리, 이런 것들 같이 좀 공부하셔갖고요. 요것과 관련해서 얼마든지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4번 보실게요. 심리 성적 발달 단계 중에서 우리가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는 5단계로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리비도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학문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 성적 발달 단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조절, 자립, 자존 등을 경험하고 배우는 단계, 정답은 2번이죠. 학문기. 학문기는 보통 18개월에서 3세 정도이고요. 유아들은 이제 부모의 통제를 통해서 구강기에 의존해서 벗어나서 부모의 통제가 있었고 의존이 강했던 이 시기를 벗어나서 학문기에 와서 어때요? 자기의 배설의 욕구와 이것들이 어때요?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컨트롤을 배우게 되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성공하게 됨으로써 뭐가 되죠? 자부, 자존감 이런 것들도 생기고요. 그래서 바로 자기조절, 그다음에 자립, 자존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가 바로 학문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기의 자녀를 키울 때 지나치게 엄마 중심의 깔끔벽으로 아이를 몰아붙여도 안 되고요. 어때요? 그 수준에 맞는 작은 발전에 대해서도 어때요? 박수를 쳐주고 격려를 해야 되겠죠. 적어도 아이가 어때요? 소변을 가다가 지렸어도 변기까지 가려는 노력만 했어도 박수. 그러면서 어때요? 그런 자기조절 능력과 그런 노력, 그런 결과,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자존감 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